상홍님 네, 들어오셨어요? 네,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제 말 들으세요? 화면도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여보세요? 음, 이제 제 말 시작합니다. 들리시나요? 상홍님. 아, 예. 네, 들리시는 거죠? 아, 네.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시작한 건가요? 아,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CSS 파스 다시 파가지고 어디에 쓰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도창욱입니다. 네, 제 아이디고요. 네, SK 플래닛에서 일하고 있고 웹 관련해서 GD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CSS를 어떻게 잘 파서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CSS 파서 자체를 대해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공유한다라기보다는 제가 CSS 파서를 왜 만들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보이시면은 손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회식이라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자, CSS 파서, 네, 제가 만든 CSS 파서 뭐 하는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파서가 그렇게 동작을 하듯이, CSS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최대한 의미 있는 단위로 잘 파싱을 해서 그 결과를 반환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별건 아니에요. 그냥 CSS를 인풋을 주시면은, 제이슨 형태로 주어진 타입에 따라서 CSS 파일이나 CSS 인풋 스트림을 파싱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주는 그런 간단한 모듈이고요. 그게 전부의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려야죠. 제가 CSS 파서 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링크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CSS 파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간단한 데모 페이지가 있고요. 이 왼쪽에다가 CSS를 넣으시고 이 세 가지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그에 대한 제이슨 파싱 결과가 제이슨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옵션은 세 가지가 있는데 어토믹이 있고 DB 있고 심플이 있는데요. 심플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보이시는 가장 심플한 스타일 CSS 스타일 시트랑 동일한 형태, 가장 알아보기 쉬운 형태가 되겠고요. 딥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 조금 더 잘 분석을 한 형태. 어토믹 같은 경우에는 CSS의 문서의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구성을 해서 세부적으로 파싱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리턴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이 여러 가지라기보다 세 가지 옵션이 존재를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CSS 파일을 결국은 이제 제이슨 형태로 파싱을 해서 결과를 주는 것들을 만들었었고요. 오늘 이 CSS 파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원래 그냥 만들었다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친한 분이 한 분이 어디다 쓰면 좋을지 용도를 가르쳐달라고 메시지를 주셨고요. 저도 그 결과를 보고 나니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왜 만들었지? 라고 해서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왜 만들었냐면요. 이거 혹시 완전한 개발 세션을 보시고 오셨으면 조금 그거보다는 좀 가벼울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만들었냐면은 제가 2013년도에 jQuery 모바일 기반의 디자인 도구를 개발하는 회사에 있었고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이제 편집을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네이티브 기반으로 이제 에디터를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그래서
그때 jQuery 모바일 기반의 문서를 갖다가 로딩을 해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제공했었고요.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종작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작업 문서를 네이티브 에디터에서 로딩해서 뭐 프레임워크가 이걸 관리를 잘해서 네이티브 에디터에 뭐 편집 결과를 방법을 전달하고 전달받은 편집 방법에 따라서 콘텐츠를 갖다가 사용자가 에디팅할 수 있도록 네이티브 편집기가 제공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이제 프레임워크 받아가지고 리프레시를 하는 뭐 그런 간단한 형태의 기능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네, CSS는 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지 않고 네이티브 에디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좀 동작이 다르게 되고 있었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머지 기능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전부 다 편집이 되고 있었는데 CSS는 좀 다른 그냥 네이티브 엔진에서만 편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원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CSS도 자바스크립트에서 파싱해서 프레임워크에서 에디팅 프레임워크에서 좀 정리해서 쓸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제가 그때 이때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개발이 하고 싶었습니다. 뭐 그때 팀원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진 않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 이거 써보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하고 싶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CSS 파서를 개발을 시작하게 됐었죠. 네, 그래가지고 CSS 파서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좀 있었죠. 일단 파서를 만들자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지금 잘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쨌든 첫 번째 실수는 파서를 만들자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 자체가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뭐 어쨌든 파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파서 엔진을 제 손으로 손디라이트로 직접 작성을 할까 아니면 이제 파서 제너레이터 쓸까 하다가 아무래도 전공도 그렇고 파서 생성기를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파서 생성기를 찾아봤어요. 뭐 사실 자바스크립트 베이스에 파서 생성기가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뭐 진짜 찾아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지슨이란 걸 발견했고요. 지슨이라는 게 사실 바이슨이라는 GNU 프로젝트, 파서 제너레이터 프로젝트의 자바스크립트, 라이트웨이트 자바스크립트 버전인데, 이때 이거를 좀 발견했었습니다. 뭐, 발견했다기 좀 이상한 게, 이제 커피 스크립트가 이 지슨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그때 당시 굉장히 걸출한 레퍼런스였고, 요거를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요걸 써서 CSS 파싱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파싱이 뭐냐,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제 들어온 문자를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단어로 혹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가지는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해해서 분석하는 행위를 파싱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파서고요. 갑자기 너무 훅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파서가 어떻게 동작하냐? 파서의 동작은 일반적으로 두 개로 나눠져요. 그 입력되는 소스로부터 토큰이라는 걸 추출합니다. 토큰이란 건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요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뭐 DNA일 수도 있고, 돈을 치면 원 단위일 수도 있고요. 예. 우리의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원 단위로 분해를 해서 인풋을 쭉 받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입력된 소스를 토큰 단위로 쭉쭉쭉쭉 하나씩 계속 연속적으로 뽑아내는 단계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나온 토큰을 갖다가 이제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단위가 존재를 합니다. 뭐 그 뒤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요 밑에 되게 심플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소스 코드가 A는 B 플러스 C 곱하기 D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부분 분석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 토큰들을 쭉쭉 뽑아내게 되고요. 토큰을 보면은 이제 ID, 이퀄 ID 플러스 ID 곱하기 ID 뭐 이런 식으로 토큰이 쭉쭉 뽑아지게 되고, 이렇게 뽑아진 토큰을 갖다가
이제 구문 분석을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어떤 신텍스 트리 혹은 이제 신텍스 트리 혹은 아니면 이제 추상 애브스트랙트 구문 그 AST를 만들어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결과를 수행하게 됐죠. 간단하게 이렇게 파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 문서를 갖다가 그냥 되게 작은 단위를 막 잘라가지고 쭉쭉쭉쭉 스트림 형태로 쭉쭉 뽑아내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자기 어떤 랭귀지가 가지는 문법의 그래머에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파서의 동작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CSS 문법을 이런 파서 제너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해석하려고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지슨뿐만 아니라 바이슨도 이런 약이나 랩스나 약이나 여러 가지 어떤 되게 많은 파서 제너레이터들이 이런 식의 문법을 따르는데요.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제 토큰한테 뽑아내는 렉서를 만드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정규시키고 토큰을 정의하게 되고요. 이제 그에 대해서 또 나온 토큰을 가지고 어떤 문법 룰들을 쭉 정의하게 되는데 어쨌든 시작돼야 되는 이제 심볼 룰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 메인이나 자바의 메인이나 혹은 C의 메인이나 이런 이제 스타팅 심볼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우리 코드로 치면 펑션에 해당하는 각각의 그래머들을 쭉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서 생성기에 대한 입력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실제 파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간단한 예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단단한 이제 수식만을 처리하는 이런 계산기를 만든다고 치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각각의 수식을 갖다가 최소의 단위로 쪼개는 토크나이저를 만드는 이런 렉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렉서를 만드는 룰 밑에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통해 가지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정하고 거기에 대한 토큰 타입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지스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주고 뒤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토큰 타입을 주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역슬래시 렉스로 거기에 대한 구문 토커나이저에 대한 정의를 끝내고요. 뒤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오퍼레이터에 대한 옵션을 갖다 정의하는 부분인데 이건 좀 넘어가고 이제 실제로 그 문법을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문법을 제가 커스터마이징하게 준 그 이름을 가지고 문법들을 구성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의 모든 문법의 시작은 계산기 문법의 시작은 expressions라는 이제 문법 이름으로 문법 룰을 가지고 기본 시작하게 되고요. 이거 보면은 이라는 non-terminal 그러니까 non-terminal이라는 거는 이제 유도될 수 있는 식을 원하는데 이거는 뒤 밑에 보시면 될 거고 어쨌든 이라는 토큰이 이라는 룰이 들어오고 그 뒤에 EOF가 들어오는 걸로 간단하게 룰 하나 정하고 실제 이라는 그 그래머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혹은 이제 파워 연산 혹은 넘버나 이나 파이 같은 어떤 그 정의된 아이덴티파이어를 갖다 처리하는 이런 룰들을 갖다가 쭈루룩 정의하고요. 요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가 여기에도 이제 그랜마의 네임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도 그랜마의 네임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그랜마의 실제 네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그랜마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2 플러스 2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2는 어차피 여기에 유도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에 대한 플러스나 이런 식으로 4층 연산 플러스 퍼 연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넘버에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됐던 여기 숫자가 들어오면 넘버에 대한 토큰 타입을 리턴을 하고 파이나 이런 식의 어떤 정의되어 있는 아이덴티파이어 키워드를 갖다 처리할 수 있게 해놓는데 여기에 대한 값을 넘겨받아서 간단한 계산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제가 실수한 거 하나는 제가 이 룰을 만들 때는 좀 화면에 잘 보이게 여기 오퍼레이터를 OP라는 이름을 정의된 작게 줄였는데 뒤를 안 바꿔가지고 이런 결과가 들어오게 되면 이 파서에 의해서 약간 이제 트리 형태 저는 지금 제이슨 형태로 뽑았는데 트리 형태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트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쭉 뽑아지게 되고요. 요거에 대한 결과는 네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되면 저한테 질문 다시 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CSS
이런 식의 룰을 정의하는 파스 제너레이터 시스템, GS는 이용해서 CSS 파스를 만들기로 제가 결정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CSS 룰을 작성해야겠죠. 네. 오늘 발표는 이제 후회로 점철된 발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멈췄다면은 저장해보고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이 15분 남았나요? 네, 어쨌든 쭉쭉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CSS 룰을 CSS 문법을 좀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CSS 문법을 W3C 표준이 있으니까 여기서 가져서 좀 찾아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사실 CSS 표준을 찾기 위해서 W3C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많은, 네, 독촉이 4분 10초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빨리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SS 룰을 찾으러 가게 됐어요. 어쨌든, 근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법 표준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쭉쭉 찾아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시작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 CSS 써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표준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MDN도 참고를 하고 여러 가지 예제들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룰들 쭉 찾아가지고 룰들을 잘 정의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이런 결과를 기대를 했었지만은 실제로 만들어진 결과는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깃허브에다 올렸는데 이슈가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실 CSS의 셀렉터나 이런 데 공백 처리하는 것들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주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파싱에서 날려버리고, 공백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화이트 스페이스를 갖다 그냥 날려버렸더니, 되게 문법을 정리하기 편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공백이 있든 없든 모든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한테 누가 이슈를 리포팅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테스팅을 했습니다. 알고 있던 이슈였는데 그때 제가 퇴사를 해서 거기서 더 이상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었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놔뒀죠. 놔두다가 좀 미안한 얘기가 돼서 이거 이해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봤더니 이대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파서를 쉬는 동안에 다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공수표를 날렸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그 다음에 봤더니 이슈들이 쭉쭉쭉 안 쓸 줄 알았는데 이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잊고 있다가 올해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슈가 다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서 생성기를 다시 쓰면 되겠다. CSS를 새로 작성하면 되겠고 W3C 표준을 찾으면 되겠고 실사라도 참고해야 되겠고 라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전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파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이슈에 봉착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 고민하다 기존에는 딱 위에 있는 방식으로만 룰을 처리했어요. 해시 스트링을, 그러니까 아이디 토큰을 갖다 아이디를 처리하는 방식만 아이디 처리하는 거, 에스테리스크, 혹은 이런 것들이 처리했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 스페이스가 나오거나 이제 차일드나 혹은 이제 손자, 자손에 대한 드라이브된 셀렉터를 갖다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을 제가 고민 안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화이트 스페이스를 쓸까 했는데 그 화이트 스페이스라 중간에 문법 정의는 너무 복잡하게 돼서 그냥 쉽게 화이트 스페이스를 뒤에 포함하는 토큰을 추가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WS라는 with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걸 정의하고 화이트 스페이스가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그걸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따로 토큰에서 날리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쉽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멘트는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셀렉터가 딱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던 셀렉트 위에 화이트 스페이스를 처리하는 부분에 룰을 새로 정의를 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잘 정의가 됐습니다. 10조각이라니까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룰들이 매우 잘 정의가 돼서 잘 처리가 됐고요. 이런 작업들을 잘 처리한 결과 두 마리가 됐습니다. 두 마리가 되고 나니까
저도 괴로웠는데 어쨌든 만들었으면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공개를 했더니 아까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네, 좋습니다. 좋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다 쓰면